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나성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보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국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한 달여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글쎄 자기는 자칭 헌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강남 파이낸스 WS센터 이종원 부센터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이 헌터. 네, 제가 헌터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헌터를 못 빼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맞아. 지난번에 네. 드디어. 맞아. 네. 아. 저 보기 싫어서 도망간 줄 절대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그때 뭐 이사는 잘 하셨고. 아, 네. 네. 잘 끝내고 왔습니다. 아, 이게 극비였는데 그때 우리 비밀이었나? 판다성 아나운서가 원래 잘 안 빠지는 사람인데 집에 그렇죠. 중대한 일이 있다. 네. 네, 그게 사실 이사였습니다. 이사 중요하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시장 쭉 보니까 기승전 모나미밖에 없긴 한데 자, 지금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네. 그러면 미디어가 메시지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샬 맥루한이라고 네. 언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많을 텐데, 이제 미디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미디어가 전달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지면 신문이나 아니면 뭐 온라인 기사에 다뤄지는 내용들의 경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네. 뭐 TV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신뢰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SNS가 발달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뇌나 생각하는 사고 방식, 행동 방식도 너무나 빨라지고 또 휘발성이 빨리 생기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지금 딱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해프닝이 좀 있었죠. 기사를 제가 이제 뭐 SNS에서 전달받아서 봤는데,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에 한국에 안 온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도 물 건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안 오나 보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안 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뭐 타이틀은 좀 확정적으로 안 온다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랬죠.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조정을 좀 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불과 몇 분 안 지나서 한 40분 지나서인가요? 들어가 보니까 또 제목이 바뀌었어요.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할 뜻이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보죠. 오보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엔터주들의 동반 하락을 불러온 그런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서 또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미국 진출을 가시화한다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원전주들의 반등을 또 더 가속화를 좀 했었습니다. 원전주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 해서 급락을 나왔다가 좀 반등하는 와중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 합작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원전 엄청나게 짓는다는데 같이 해서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오후에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와 면담이 무산됐다. 또 합작 투자에 이견을 못 좀 빚듯 이런 얘기가 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계속 이 기사들이 계속 빨리빨리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또 자극적으로 또 제목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고 빨라지고 조급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이것을 좀 뭔가 매매를 액션을 취할 때 좀 더 이거 내용에 대해서 더 좀 파악해보고 검증을 또 다른 데서 또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정원 부센터장님이 예전에 언론계 잠깐 있었으니까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니즈가
이러한 가십성과 휘발성을 원하니까 이렇게 기사들의 썸네일 네. 제목들이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기사가 이렇게 돼서 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십성과 휘발성을 느끼게 되는 건지 뭐가 먼저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가십성과 휘발성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속출을 하고 있다. 그게 훨씬 먼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언론사도 네. 영리 기관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클릭수가 많아야 돼요. 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수가 많아지면 뭐 광고가 붙고 등등등. 그렇죠. 매체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네. 거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뭐 우리가 꼭 기사와 같지 않지만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의 클릭수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네, 한번 뭐 열심히 네. 네. 준비해서 한번 그리고 해보도록 말씀해주신 하겠습니다. 것처럼 즉각 이렇게 이슈들이 떠오르는데 네. 이럴 때 즉각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좀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좀 빨리 하고 네. 어떤 시기에는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보면서 거시적으로 보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8월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흔들림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예, 8월에 급락한다, 네. 급락한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들 급락한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급락이 안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다성 아나운서는 금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내가. 여기 앉아 계실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는 이 투자자들의 비중 한 10% 안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 90%의 비중은 이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이 다들 여기서 폭락이 나올 거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가면 90%가 이익이 나야죠. 뭐 풋을 질렀던지 뭐 이렇게 뭔가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중의 생각과 저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역발상.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 8월 조정받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8월에 또 관세 부과도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처음에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다 폭락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점점 그럴수록 의심을 키워갑니다. 점점 이러면은 폭락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커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역발상으로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숫자를 가정한 도파민의 결정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세로토닌이 안 나오는 세로토닌이 줄어든 상태, 뭔가 불안 초조,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본인 여자친구가 이제 뭐 갑자기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예민하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네. 돈 떨어진 거 아니야? 호르몬이 잘못된 거예요. 호르몬 문제예요. 네, 호르몬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너무 탓하지 마시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숫자를 가장한 도파민의 결정체다. 참 철학적인 얘기인데 뭐 예방주사를 먼저 맞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네.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국장에서. 네, 국장에서 가져온 종목은 이제 화장품, 화장품. 네, 화장품 쪽입니다. 요즘에 화장품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것 같던데. 네. 네, 그렇죠. 최근에 엄청 좀 잘 가다가 네, 잘 가다가 네. 한번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화장품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화장품 대비해서 한국 화장품의 이 수출량이 73.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 불과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40%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전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딱 이 10년 전이 중국 따이공들이 몰려와서 이 소공동 롯데 본점에 네. 거기 면세점에 몰려와서 이제 박스째로 막 이렇게 면세점 물건 사가고 그랬던 시점이 딱 2015년이거든요. 아모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모레 퍼시픽의 시총이 22조까지 갔습니다. 예.
시총 순위로 6위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 지금은 정도로 어느 이제 정도예요? 핫했고요. 지금 많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나요? 한 7조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화장품 국내 화장품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 때가 그때가 지금 이제 전 세계 화장품 수입에서 한국 화장품 비중이 차지하는 게 뭐 한 6%, 8%요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12% 거의 14% 가까이 온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핫했던 시기보다 사실 수출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었다. 여기에 중심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시기에 LG생건이 굉장히 이제 크게 해서 이끌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매기도 많이 붙고 수급도 많이 붙어서 그쪽이 이제 쭉 올라갔었던 건데 지금 좀 많이 퍼져 있긴 합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워낙 성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해서 메이저 브랜드로 이제는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종종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인디 브랜드 쪽으로 흐름이 변화된 게 그래도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기엔 최근에 그게 더 가속화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이 K-팝이 조금 더 다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본 게 아닌가 좀 싶고요. K-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팝에서 이제 K-팝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 시그널 그리고 긍정적인 뷰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떡에 대한 식감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외국인들이. 떡이요? 네. 그렇게 맛있는 떡을 그러니까. 그 쫀득쫀득 하잖아요. 아. 그런 식감이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달라붙고 막 이래가지고. 예. 아. 떡이 막 입에 달라붙고 막 하니까 그래서 좀 싫어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떡볶이 가게에 줄을 서서 떡을 먹는 떡볶이를 먹는 외국인들이 그런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습관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 이제 뷰티도 마찬가지죠. 한 50대 정도의 뭐 김민종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몇 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늙는다. 또 젊음을 계속 유지를 잘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굉장히 이제 화장품의 성장을 좀 많이 이끌고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그리고 중동, 유럽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의 성장률이 가파릅니다. 56% 전년 동기에 비해서 7월에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도 21% 성장을 했고 중동과 기타 지역에서도 35에서 37% 급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미국이긴 한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이제 사실 가파르죠. 1억 6,700만 불이었다가 1억 7,900만 불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히나 뭐 9,800만 불이었다가 수출액이 1억 6,700만 불로 거의 뭐 60%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사실은 이 유행을 하게 되면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뭔가 뭐 전기차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했었고, 우리 뭐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도 우리 뭐 파이브 가이즈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왔던 말차 그것도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다. 유럽에서도 더 성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동이나 아니면 오세아니아, 중남미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더 갈 수 있을지 저는 충분히 더 갈 여지가 아직도 확장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 잠깐 보면 저게 단위 밑에가 숫자가 레벨 즉 단위인 것이죠. 네, 이게 프랑스 이런 거는 증가율은 꽤 높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실적 볼륨이 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로레알의 나라죠. 로레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인들의 이제 그 K-뷰티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높지 않아요. 예,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뭐 아마존 1위 할 정도로 지금 네. 많이 높아졌지만 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제 뭐 엔터랑도 결합해서 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엔터를 하기도 했지만 K-팝 데모런터스의 그 나라별 순위를 저는 좀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유럽에서도 그 인기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듯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또 1위를 하고 또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서 1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넷플릭스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 산업에 대해서 이 효과를 화장품 쪽에서도 연달아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K-뷰티가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아직 꺾인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화장품주들이 꺾인 건 다 APR 때문입니다. APR 때문에 APR 때문이에요. 독주에서. 그렇습니다. 음. 서프라이즈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독주할만 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들 이제 APR이 실적 발표를 좀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40%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바로미터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 그 말씀이시구나. 원래 작년 2분기에 APR 실적이 영업이익이 280억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한 600억 나오겠다. 580억에서 한 650억까지도 부른 데가 있었는데 뭐 한 600억 수준 엄청 잘 나와서 600억 나오겠다 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846억이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다른 종목들도 대박이겠는데? 라고 했는데 달바나 실리콘투나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급락이 나온 거죠. 기대에 충족을 못 시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절대적인 벌었잖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장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APR이 워낙에 이제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의 동반급락을 불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장품 사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화장품은 왜 이렇게 마케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제품은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따지는데 네. 화장품 얘기 우리가 쭉 하면서 뭐 네. K-뷰티다, K-컬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본연의 얘기보다는 네. 사실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 보면 뭐 한류 때문에 팔릴 겁니다, 뭐 이럴 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와 객을 봤을 때 음. 화장품 원래 그런 건가? 좀 헛갈려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의 대부분이 코스맥스 한국 콜머가 만듭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들에. 그리고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약에 이제 뭐 새로 신생으로 이제 만들 때 다 한국 콜마 코스맥스로 달려가죠. 네.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트렌드도 그쪽에서 다 파악을 하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나만의 뭐 킥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K-뷰티의 그 품질이라든지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상향 평준화돼 있다.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판촉이 결국 결정한다. 결국 마케팅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네.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편다성 아나운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나 약간 뭐 꼭 극단적인 예지만 약간 저렴한 거나 퀄리티 측면에서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음. 예전에는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아 그래도 비싼 게 네. 그 기능을 하겠지 네. 하고 음. 비싼 것도 가끔 써보고 저렴한 것도 가끔 써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모든 제품을 비싼 제품을 쓰지 않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그렇죠. 단계에서만 비싼 예. 제품을 쓰고 다른 거는 이런 인디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것도 다 한국콜마 코스메틱스 덕분이죠. 네. 네. 예. 상향 평준화를 다 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이쪽 사업을 해볼까. 화장품이요? 저는 약간 이제
그 탈모 방지 이쪽에 좀 일가견이 제가 있기 때문에 탈모 방지?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왜? 탈모 예방약을 네. 발명하는 사람이 네. 세상의 부자가 된다. 세계의 어. 부자가 아, 된다. 근데 불치병인가? 이거는 되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서 네. 제가 딴 데 어디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날아갔었어요. 그래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빼곡하신데요? 전혀 그렇지 네. 않죠. 아 이거 혹시 네. 뭐 뭐 한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흑마늘 막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만 이걸 여기서 방송에서까지 얘기를 네. 근데 그 어쨌든 어느, 뭐 그 어느 때보다 네. 얘기를 할 수 중요한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사업할 수 사업 있으니까. 아이템이니까.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효과를 봐서 주변 분들한테 몇 사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특히나 우리 이제 그 신입 직원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제 젊은 친구인데도 조금 약간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럼 제가 그거만 알려주세요. 네.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행위예요? 바르는 건가요? 먹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아, 먹는 건 아니랍니다. 네. 모발. 일단 방송할 게 빨리 많으니까요. 네. 빨리 넘어가시죠. 저희가 탈모 네. 예방에 정신이 좋습니다. 팔려서. 네. 탈모 중요해. 어쨌든. 네. 네. 자 그럼 관세 영향은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뭐 비껴왔다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네, 지금 이제 뭐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세 15% 보편 관세를 낮았으니까. 근데 대신해서 좀 이제 약간 꼼수를 살짝 이제 부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방송을 사실 미국 정부에서 뭐 보지는 않겠죠. 네, 살짝 이제 네. 네. 수출 단가를 뭐 낮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뭐 리포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조정 전에는 만약에 10불에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 15% 붙어서 1.5불을 관세를 내게 되는데 이제 좀 인보이스를 낮춰서 8.5불에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1.275로 이제 낮아지는 거죠. 치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가격 그대로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의 마진이 조정 전엔 3.5불이었는데 조정 후에 5.25불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뭐 3.5불 이익이 조정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인보이스를 살짝 수정함으로써 3.7불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뭐 것들을 조금 이제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어떻게 보면 뭐 반대국배의 효과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보이스 이제 조정? 관세를 조금 더 이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 화장품이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거는 수정을 못 하겠지만 이제 또 금방 트렌드가 바뀌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세 이런 걸 효과를 조금 더 이제 부과를 해서 가격 책정을 처음부터 이제 매겨서 가겠죠. 네, 근데 이 화장품주들 상승세가 네. 한번 꺾인 다음에 그 전만큼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언제 다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머지 않았다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나요? 하반기에 이벤트가 또 계속 쭉쭉 있죠. 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본 Q10에서 메가와리 쇼핑 이벤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예상이라고 이제 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일본에서 메가와리 쇼핑 행사를 하고 있고요. 메가와리 쇼핑이 뭐예요? 메가와리? 큰 세일 뭐 이런 얘기라고 빅 하더라고요. 세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 네. 그 메가구나. 그리고 이제 9월 19일에 아마존 뷰티인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코엑스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슈카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김병훈 대표, APR 김병훈 대표도 나오고 뭐 박막래 할머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K-뷰티에 대한 이 자신감과 또 이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많이들 이제 알고 있죠. 국경절 쇼핑 행사 굉장히 이제 큰 쇼핑 시즌으로 보시면 되겠고 10월 10일에 또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아마존 그 이제 상위를 굉장히 이제 장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중국 광군제 쇼핑 행사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28일에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뭔가 주가 반응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8월달, 9월달 가을로 가면서 이제 네. 화장품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쭉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실적은 좋다. 네. 관세 영향도 인보이스의 치팅으로 약간의 비껴갈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화장품주는 뭐 상승세가 지속된다, 재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재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요 종목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세 분의 얼굴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회사를 볼 때 기업인들 그 대표님들을 좀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님들의 생각이 기업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 지금 APR 김병훈 대표 그리고 이제 실리콘2 김성훈 대표 그리고 달바 반성현 대표를 이제 이렇게 딱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저거는 한 분은 완전 히 네. 프로필이고 두 네. 분은 실생하는데 저거는 누가 네. 보더라도 나 네. 이거 어느 종목 얘기할 줄 알 것 같아. 네. APR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편집이. 아 그런가요? 네. 네. 또 제일 또 인물이 그러니까 인물이 제일 뻔하죠. 송중기 씨인 네, 줄 맞아요. 알았어요. 진짜 그래 네. 보이네. 송중기 씨 닮았다고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하죠. 예, 워낙에 또 이제 88년생 또 젊고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실리콘투 김성훈 대표는 이제 72년생 연장자니까 이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뭐 기륭전자 이런 데서 이제 셋톱박스 유통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와서 반도체 유통을 시작했는데 국내 이제 디램 반도체를 띄워다가 미국에다가 이제 파는 그런 이제 유통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름도 실리콘투로 지은 것도 그러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기 그렇구나. 때문에 실리콘. 그래서 이제 유통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보통 그 납품처가 그 전자사전, MP3 이런 업체들에 이제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아이폰 나오고 나니까 싹 망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하다가 이제 화장품 유통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이제 유통의 기반이 된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도 해주고 플랫폼을 아주 잘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달바 반성현 대표는 이제 NHN 출신이고 에이티커니에서 컨설팅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은 이제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 화장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뭔가 처음 진입할 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겠죠. 한국콜마 코스메스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제품 만들어서 마케팅해서 팔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APR 이제 김병훈 대표는 대학교 때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갔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실패를 몇 번 했어요. 4-5번 실패를 했는데 뭐 착장 서비스, 뭐 이피다라는 어플 만들었었고 그리고 뭐 데이팅 앱도 만들었어요. 뭐 길 하나 사이라는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마케팅 대행업을 했습니다. 근데 마케팅 대행업이 잘 됐는데 이제 그 어떤 화장품 제품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딱 봤을 때 초반에는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잘 됐는데 뭐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잘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를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품질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직접 마케팅해서 한번 팔아보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에이프릴 스킨. 아, 네. 네. 에이프릴 스킨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이프릴 스킨이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1년 만에 거의 한 100억 매출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었고, 빠르게 이제 성장해서 안착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개인형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기기가 이제 뭐 유행을 많이 했었죠. LG에서 나온 것도 뭐 한 100만 원짜리만 이렇게 네.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격 이게 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휴대성 있게 하고 가격을 낮춰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AGR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점프업을 한 단계 엄청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온 건 이제 메디큐브가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제 매출 비중이 그 AGR보다 메디큐브 그 화장품 뭐
마스크팩, 패드의 네. 매출이 훨씬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성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에이지아가 메디큐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그 검색량을 한번 봤는데 네. 구글 트렌드로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메디큐브가 ST 로더의 검색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구글에서 상당한 거라고 저는 전 보여지고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 네.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예. 전 세계, 전 세계를 검색을 한 겁니다. 네. 예, 봤더니 이제 불과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아주 뭐 상대가 안 됐었죠. 네. 보시면 뭐 한 이 ST 로더가 한 50이 넘었을 때 메디큐브가 파란색이거든요. 가장 밑에 있었습니다. 예, 거의 뭐 한 10몇 요 정도였는데 흐름이 갈수록 갑자기 쭉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행사에 강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벤트에 있을 때 이럴 때 아무래도 마케팅 기반의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쭉쭉 치고 올라와서 좀 내려가더라도 또 많이 안 내려가요. 또 올라오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요때 요 시기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네. 이때 올라오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왼쪽 위에 이 제품이 이제 1위를 했던 저 그 저거 제품입니다.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세요? 네. 예. 저거는 되게 좋아요. 용도가 그래요? 뭐예요? 닥토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세수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얼굴을 닦아내는 네, 네, 맞습니다. 패드 같은 그렇습니다. 거. 패드죠, 같은 거? 패드. 네. 패드. 제로 모공 패드라고 해서 이 제품이 아마존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쭉쭉 치고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뭔가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쭉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마스크팩도 출시가 된 지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최근에 출시된 건데 PDRN을 좀 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 이제 파마리서치 잘 나가잖아요. PDRN으로. 그 PDRN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PDRN 마스크팩까지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더 이제 순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베스트셀러 눌러보면 베스트셀러. 링크가 안 열리네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지금 볼 텐데 네. 여기 인터넷 좀 느린가요? 아쉽네요. 네. 지금 나왔어요 하나가. 지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4위에 여전히 이제 메디큐브 이게 그거?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이 오버나이트 뭐 랩핑 요게 있죠. 이걸 눌러보면 지금 현재 마스크 페이셜 마스크 쪽에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보시면 지금 1위가 메디큐브, 2위가 바이오던스, 3위 메디큐브, 4위 메디큐브 이렇게 이거 돼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위가 아닌 거죠? 아마존이에요. 와. 아마존 전 세계 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지금 보여서 저거 그 기업이 어디라고요? 종목이? 메디큐브, APR. APR.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PDRN 이 성분 제품이 이제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보다도 오히려 더 순위가 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제로 모공 패드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제로 모공 마스크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뭔가 이제 키워드를 잘 잡으면 이것을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넘겨서 볼 텐데 네. APR의 성공 사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키워드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손님 만족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출처는 이제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인플루언서 이제 순위가 나옵니다. 인스타의 이제 팔로워 순위인데 1, 2위가
놀랍죠. 네, 호날두 메시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위부터 이제 셀레나 고메즈, 카일리 제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플루언서 중에 4명이 가족이에요. 아세요? 카다시안, 아시네요. 역시. 예. 카일리, 네. 킴 카다시안, 네. 클로이 카다시안, 네. 켄달. 그렇습니다. 네. 오, 대단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실 만합니다. 네. 아 이제 뭐 빈센트님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해. 이제 카다시안 가족이라고? 가문이 예, 미국에서 아주 제일 핫한 그런 가문이죠. 이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이부 자매식으로 네. 돼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2명 카일리 제너 그리고 켄달 제너 이 두 분과 이제 협업을 맺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고의 인플루언서와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이제 김희선 배우님을 썼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원영 뭐 아이돌로 뭐 원투탑 하고 있죠.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으신 분은 이제 헨리 비버라고 저스틴 비버의 이제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협업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좋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일반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오히려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수준이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PR이. 엄청 자주 떠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쌓여온 그 내공과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성을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쭉 보니까 결국 마케팅의 힘이네요. 그리고 빌드업했고 피드가 되게 쌓여져 있고 네. 이게 인플루언서계에서 완전히 평준했구나. 네. 최근에 얼타뷰티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얼타뷰티는 이제 오프라인이죠.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비중, 화장품을 구매를 하는 비중이 29%, 오프라인으로 사는 비중이 이제 31%입니다. 그만큼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2분기 에스티 로더의 그 실적 발표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왔었어요. 온라인의 성장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타뷰티를 이제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지역을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쪽은 한인의 또 좀 우호적인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 메디큐브 AGR 있잖아요. 네. AGR 그 홈 뷰티 디바이스를 3년 전부터 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기계 말고 주식을 살 걸. 주식을 샀어야죠. 아, 그러네. 이런 생각이 잘못했네. 드네요. 내 설명을 듣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때 주식도 같이 살 걸. 그치. 그렇죠. 같이 살 주식을 거. 샀어요. 저도 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트와이스에 살짝 이제 좋아가지고. 오, 네. 네. 그때 얘기했는데 누구 좋아한다고? 그때 제가요? 예, 그때 그 트와이스 중에 누구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제가요? 네. 아닌데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네, 때요. 아닌가? 네. 누구 좋아합니까? 뭐 있어요. 네. 네. 뭐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때도 한 2015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금감원에서 그 중학생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경제교육 시키는 경제버스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제가 강의를 좀 했었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트와이스 얘기하면서 이 가수들 좋아하지만 말고 주식을 사라 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한 15,000원, 2만 원 뭐 요때였어요. 네. 근데 지금 한 7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죠. 그때 부센터장님은 사셨어요? 샀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실적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네. 지나서 실적은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네. 실적이 이제 고성장을 해서 매출액이 2분기 매출액이 전년에 1,155억이었는데 3,277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뷰티가 69.3%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올라왔다. AGR이 27.5%로 내려왔고요. 원래 이제 24년 1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 뷰티 디바이스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장품 뷰티 쪽이 더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뒤바뀐 순위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어갔습니다.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관세 영향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보고 있는 거는 관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타격을 받는 게 한 1%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마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1% 정도는 충분히 뭐 큰 타격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APR의 이 성장에 가장 뭐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285%의 성장, 뭐 기타 지역 유럽이나 중동에서도 36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PR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얘기도 있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네. APR로 뭐 운이라기보다는 시세를 잘 타가지고 네.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네, 지금 째려보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네, 근데 APR 같은 것이 또 걷잡을 수 없이 한번 또 오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뭐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어느 네. 쪽이세요? 지금 당장 뭐 이번 주를 이렇게 네. 보자면.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예전에도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 이전에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상당히 높았지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컨센서스가 이제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실적 발표 전에 뭐 한 600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846억이 나오다 보니까 3분기 또 889억, 4분기는 1174억까지 이제 올려 잡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연간으로 봐도 올해 2,590억 예상이었다가 3,560억으로 확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5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10년 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아모레 퍼시픽의 영업이익이 네. 7,700억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APR도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5,500억을 잡아서 그 당시에 PER 적용해서 PER 30배 적용하면 네. 15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조 정도 되죠. 두 배네. 네, 8조 5천억인데 15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모레 퍼시픽의 시총이 22조였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3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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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하늘의 뜻이 좀 도와준다면, 네,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아모레의 상당한 위험과 위상과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보다 이제 오프라인으로서 네, 완전히 맞습니다. 장악했었으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선점효과가 있었고 지금 APR의 마케팅 자체는 사실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 세계로 스프레이드 아웃되고 있는데 네, 글쎄 아무래는 그때 워낙 눈에 보였어 갖고 위상이라는 게 좀 네. 가시적이었는데 네. APR은 물론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찍히는 거 보면 그렇다지만 네. 그게 눈에 보일 만큼 그게 가시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빈센트님 같이 이제 40대 아재, 저 같은 40대 아재. 우린 눈에 보여야 되니까. 네, 눈에 안 보여요. 저도 원래는 뭔가 이제 보여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저는 눈에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죠. 보이시죠? 역시. 네, 주변 사람들이 네. 많이 쓰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화장품주들을 이제 고르면서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픽을 할까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좀 더 뭐 성장성이 지금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APR 만한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예, 찾아보면 볼수록 계속 눈에 띕니다. 예. 네, 상당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APR에 대해서 오늘 부센터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요. 네. 아니면 APR이 하시고 싶은 한마디?
저는 이제 탈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부터 탈모에 대한 아시겠네요. 관심이 뜨거워요. 아니 근데 지금 40분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제 권한으로 한 아주 저 5분.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빨리 네. 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사업 네. 아이템 지키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사실 그거는 진짜로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정도로 좀 시크릿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저랑 조인을 해서 뭐 하시든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마디 하신다면 기대감이 높은 이 화장품주. 네, 여러 가지- 화장품주 지금도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종원 부센터장님과 아직도 화장품은 갈 길이 멀다. APR 과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향 매출을 보면 한 시총 대비 15조 아니면 22조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장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부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유태우 PB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업일부 유태우 PB입니다. 유태우 PB.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찾아오고 있고 제가 업종별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업종들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네. 한 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스타일리시하네요 머리가. 선생님이 네. 아이돌 머리로 해주겠다고 네, 네. 가닥가닥. 네. 이게 머리가 저도 좀 어색하네요. 네,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금 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코스닥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여기 코스닥에 675억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살짝 강보합, 코스피는 하락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코스피의 하락 이유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리 외환 시장은 어떻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그러면 당장 달러 환율에 좀 이목이 쏠리는데. 환율 지금 달러 기준으로 살짝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좀 보시면 여기 아침부터 해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지금 제가 거래대금 순으로 1조 이상 종목들 가져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번에 공개 회담에서 사실 조선 얘기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북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딱히 크게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합의문 공개가 되면서 좀 불안했던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만 기다리고 좀 이런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의 원전 관련된 이펙트가 없었다. 그래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는데 뭐 다양한 뉴스 프로들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브리핑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돌발 이슈 없이 그냥 평이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사실 조선업만 네. 크게 이야기가 나왔고 공개회담에서는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는 뒤에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지금 조선 섹터가 그러면 이야기가 잘 나왔다고 했는데 뭐 네. 트럼프도 도와달라,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인력으로 네. 좀 배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조선업이 떨어지느냐를 따지면 저는 이거 외국인들 매도세 자금이 이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밸런싱 자금들 이탈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업 중에서 하나 오르고 있는 걸 꼽자면 삼성중공업은 반대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전반으로 이제 장 전에 크게 상승을 다들 하다가 장 시작되고 나서 외국인 자금들 이탈하면서 하락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을 하다가 삼성중공업이 미국 MRO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세를 꺾고 위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삼성중공업만 유일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4%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안에서도 약간 옷과 속이 가려진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옷가닥이 가려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네. 삼성중공업만 그런 유독? 새로운 최신 이슈를 통해서 좀 자금 이탈을 막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시장 전체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 당연히 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MSCI 정기 리밸런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거래 상위 보시면 로보티즈가 현재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네. 어제부터 그렇죠. 어제부터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사람을 안 쓸 거다. 뭐 건물 지을 때라던가 이렇게 사람이 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로봇 투입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장에서도 자동화 공정, 산업 협동 로봇을 통한 자동화 공정이라던가 그런 쪽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에 로봇주들이 지금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로봇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별다른 이슈 크게 없이 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주들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네.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사실 뭐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모든 뉴스플로우에 모나미 지금 모나미 시세 어떻게 돼요? 저 궁금하네. 모나미 시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나미가 이렇게 그렇죠. 해프닝 이슈로 이렇게 뜰 만한 재료인가? 어휴,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 너무하잖아. 이번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을 할 때 청와대에서 제작한 만년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멋들어지게 사인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거 펜 어디 거냐? 한국에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나 굵기랑 이 쓰여지는 게 굉장히 내 마음에 든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선물로 주겠다. 오. 해서 청와대 로고가 박혀 있는 케이스와 만년필을 통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볼펜이 트럼프가 좋다 그랬다 하면서 모나미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13% 정도 올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었거든요. 네. 이번에 모나미가 뭐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뭐 나아지는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슈몰이를 한번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또 민낯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기 수급 지금 어떻게 돼요? 모나미 업종의 수급을 좀 볼까요? 저게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오고 뭐 그러진 않겠지. 종목별 매매 동향. 그러니까 저렇게 뭐 거래가 별로 없는 와중에 개인들의 순 매수세 때문에 저렇게 급등하는 건지, 거래량도 좀 터졌네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 기준에서는 장내 거래로 순매수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7,000주 정도 추정으로 찍혀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여러 가지 좀 민낯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 미장에서도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국장이다 이러면서 좀 변동폭이 커지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겠지만 국장이 좀 더 선진국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대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하는 종목들 봐주시면은 건설업, 대우건설이 좀 빠지고 있고요. 아, 이거 노란봉투법에 대한 연장선인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도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알아봐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서 굉장히 대통령이라던가 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지금 현재도 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주가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던가 네. 그리고 GS건설 같은 좀 주택주 위주의 주택 건설을 하는 회사들 위주로 하락 폭이 좀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점심 이후에 오후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MSCI 리밸런싱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산하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LIG 넥스원이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LIG 넥스원. 네. 그리고 CJ 제일제당, LG이노텍, SKC가 제외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줘 왔나를 살펴보자면 5월 리밸런싱 때 한화 시스템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5월 14일에 그게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발표되고 직후에 이틀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됐고, 그리고 리밸런싱 날이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있다면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14일에 편입이 발표된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거치고 5월 30일 이후에 리밸런싱 이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들도 그러면 이런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움직였느냐를 살펴보자면요.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8월 8일부터 주가가 8월 8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리밸런싱 네. 종목이 8월 8일 날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조정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8일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또 저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나서 또 8월 8일부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건 시장 전체가 빠진 이유겠지만 네. 이렇게 우연치 않게 5월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5월과 비슷한 움직임이라면 이번 새 종목들도 좀 장기적으로 한 두세 달 올라갈 모멘텀이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후장 전략 저희 세워봐야 되잖아요.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있을까요? 포인트들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일단 조선주가 계속 가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이벤트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수주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오늘 같은 날 떨어졌을 때 한번 담아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업 쪽에서는 이 MRO, 그러니까 미국 해군 쪽 모멘텀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다른 저희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다른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했던 방산 업종들은 지금 그렇게 달려온 지 벌써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길게 끌고 왔던 방산 업종들을 위로 끌어올려줬던 러우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의 의지라던가 아니면 젤렌스키의 의지 아니면 또 푸틴의 의지로 종결이 된다면 이 방산 모멘텀이 종료가 되면서 좀 상승이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사실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또 중국 진출 이슈로 굉장히 조용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실 엔터 업종이 크게 뉴스 막 터뜨리면서 날아간 거는 이번에 K-팝 데몬헌터스 때문에 엔터 업종들 돌았다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네. 근데 엔터 업종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3% 정도 오르면서 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당연히 1등을 하고 있는 디어유도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대장주 디어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터 대장주 하이브 정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을 이끌어왔던 주도주 중에 하나죠. 조선과 방산. 거기에 이어서 엔터주도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관심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잘 기억해 주셨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호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저희가 매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네. 고민. 맞아요. 네.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방송 중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투자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본도시락 쿠폰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편다송 아나운서가 매주 이걸 보면서 저한테 좀 공유해 주는데 네. 참신한 고민들 또 안타까운 고민들 많다고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 또 맛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